물을 너무나 좋아하던 28세 남성 제이콥 코클은 20대 초반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선데이 타임즈에게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소용돌이를 만나게 된다. 그는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촬영했고, 물을 좋아해 거의 항상 물속에서 지내는 남자로 특히 소용돌이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직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사고가 발생한 항구는 소용돌이가 1년에 몇 번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제이콥은 이에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인 2013년 5월 28일은 그가 이곳에서 소용돌이를 기다린 지 1년쯤 되는 날로, 갑자기 나타난 소용돌이에 흥분한 그는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급히 항구로 향한다. 곧장 잠수복을 입고 물로 뛰어든 그는 말가면을 쓴 채 소용돌이 옆에서 위태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소용돌이의 강력한 흡입력 때문에 이미 몇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제이콥은 물 안으로 들어가 소용돌이를 촬영하고 싶다며 데이비드에게 고프로를 건네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잠시 후 고프로를 들고 물 안으로 들어간 제이콥은 몇 분이 지나도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이에 밖에서 기다리던 데이비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소용돌이가 흘러가는 터널이 있는 부두의 반대편으로 가 그를 찾아봤지만 제이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계속해서 양쪽을 오가던 데이비드는 어느 순간 터널에서 뱉어져 나온 제이콥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이때 제이콥은 얼굴을 물 아래 방향으로 한 채로 물 위에 떠 있었고, 급히 그를 건져냈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제이콥이 소용돌이를 발견한 곳은 평소에도 해류가 너무나 강해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워낙 모험심이 강하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 그가 사망하고 1년 후 해당 항구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이 변경되었고, 여전히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소용돌이 영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을 하던 23세 여성 헬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8년에 캐나다로 넘어온 것으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한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2022년 8월 18일 목요일은 온타리오주 남서부 오웬사운드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날로, 일을 마친 그녀는 오후 2시경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 도착한다. 당시 헬렌이 묵고 있던 모텔은 한 층짜리 건물에 야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잠시 후 숙소에서 나와 수영장에 간 헬렌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라이브로 송출하기 시작한다. 밝게 웃는 모습으로 시작된 영상에서 그녀는 수영장에 혼자 있는 듯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던 이 장면은 얼마 가지 않아 공포스러운 순간으로 바뀐다. 헬렌이 수영장에 머문 지 약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면에 잡히지 않는 조금 깊은 구간으로 간 그녀는 갑자기 통제력을 잃은 듯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주변에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약 1분간 이어지던 헬렌의 비명소리는 어느 순간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녀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틀어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모두 송출되고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영상은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같은 모텔에 묵고 있던 투숙객들이 수영장에 나타난다. 수영을 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 두 남자는 곧 헤엄을 치며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은 물 안에 있는 헬렌을 발견한 듯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I know that scared the shit out of me when I got in. I think it's a poodle or something. That looks so realistic. I know. I got in and I was like, is it somebody? Walk over there. Let's walk over there. Dead? Like, what if it's actually somebody dead? Because I'm not even trolling. That looks way too real. It looks like a real person. 이후 두 남자는 곧장 모텔에 이 사실을 알렸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헬렌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후로 뒤늦게 발견된 그녀의 핸드폰 속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이 사건은 타살 혐의가 없는 익사로 판명되었다. 한편 헬렌은 케냐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중으로, 그녀의 시신을 케냐로 옮기는 데는 5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고펀드미를 통해 5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을 기부받은 가족들은 그녀를 무사히 고국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2013년 6월 16일 일요일, 러시아의 리페츠크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에서는 건물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으로, 영상 속에는 작업자가 불도저를 이용해 3층 높이의 건물 벽면을 부수고 있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한다.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29세의 예브게니 티토프라는 남자는 건설 현장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그는 철거 작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구경꾼이었지만 작업 인부들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도 막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토프는 앞에 서 있는 두 남자보다 훨씬 더 먼 위치에 머물며 영상을 촬영했고 작업자들에게 계속하세요 등의 말을 하며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을 기다렸는데, 잠시 후 불도저 작업자가 건물과 연결된 강철 케이블을 수차례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건물 상부가 큰 덩어리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진 벽면은 추락하며 모서리 쪽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게 됐고 그 여파로 벽면이 땅에 닿으면서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후 부서진 벽돌들은 아스팔트에서 튕겨져 나와 옆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고속으로 날아갔다. 다행히 앞쪽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두 남자는 빠르게 벽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고속으로 날아간 벽돌은 마치 조준이라도 한 듯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던 티토프를 덮쳤는데, 이어지는 영상을 보면 세워져 있던 핸드폰이 벽돌에 맞은 듯 바닥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티토프 또한 큰 피해를 입은 듯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티토프는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너무 심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검사 결과 그는 모든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고 장기 손상과 심각한 뇌 손상을 비롯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자는 티토프보다 더 앞에서 작업을 구경하고 있었음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안전지역 내에 있다고 생각한 티토프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사건 이후 철거를 담당한 회사는 작업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과 외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과실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재미로 촬영을 시작한 그의 마지막 영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고를 입증해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던 35세 남성 이반 레스터 맥과이어는 프랭클린 카운티 스포츠 낙하산 센터에서 스카이다이버로 일하며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강사와 학생의 모습을 촬영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일을 하며 굉장히 숙련된 스카이다이버로 여겨지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1988년 4월 2일 또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중으로 이미 2번의 성공적인 점프를 마친 뒤 마지막 3번째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은 토요일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로 몰려와 다이빙을 대기하고 있어 조금은 빠른 템포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반은 곧 마지막 3번째 스카이다이빙 촬영을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데, 그가 탑승한 비행기는 곧 활주로를 떠나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륙 15분 후 1500피트 상공에 도착해 다이빙을 준비한다. 착용한 장비를 확인한 그들은 곧 비행기 밖으로 몸을 던지기 시작했고, 촬영을 담당하고 있던 이반이 먼저 다이빙을 해 뒤따라오는 학생과 강사를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당시 이반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이반은 이것이 본인이 촬영한 마지막 영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학생과 강사로 보이는 두 사람은 함께 몸을 맞댄 채 중심을 잡더니 이내 낙하산을 펼쳤는데, 이에 이반 또한 그들과 동일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낙하산 코드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코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도 이 순간 이반은 급히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낙하산 코드를 찾으려 했지만 몸 어디에서도 코드를 찾을 수 없자 곧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동료 강사는 이미 낙하산을 펼쳐 거리가 멀어진 상황으로 이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의 모습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그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촬영되고 있었고, 영상 속에 녹음된 그의 마지막 음성은 오마이갓 노였다. 결국 이반은 처음 비행기가 이륙한 활주로 인근의 숲으로 추락하였고,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옆에는 부서진 촬영 장비와 테이프 등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를 복구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가 다이빙을 하기 전부터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범죄인지 혹은 이반의 실수로 인한 사고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집요한 영상 분석에도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사람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사고 당일 이미 2번의 다이빙을 마친 상태였던 그가 조금은 아니란 태도로 장비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배낭을 낙하산이 들어있는 배낭과 착각했을 가능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현재와 같은 작은 액션캠이 존재하지 않던 1980년대로 이반은 커다란 카메라를 휴대하기 위해서 항상 배낭을 갖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800회 이상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있던 그가 이러한 단순한 실수를 했다는 점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 착용 유무를 몰랐다는 점이 이상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반은 2번의 다이빙을 마친 상태였던 그가 이러한 단순한 실수를 했다는 점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 착용 유무를 몰랐다는 점이 이상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반은 2번의 다이빙을 마친 상태였던 그가 이러한 단순한 실수를 했다는 점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 착용 유무를 몰랐다는 점이 이상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던 이 사건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기록된 채 마무리되었다.